그래도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화통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이과 저과 계속 전화해 가면서. 이럴 때 저희는 완전 현타가 오죠.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중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과 그 처리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를 먼저 선정을 해서 내가 짓고 싶은 건물에 대한 계획 설계를 합니다. 기본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건축사와 건축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밑바탕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 행정 절차이고,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중 건축 허가는 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이렇게 줘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런 허락을 나라에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각 지자체 관청에다 받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관 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서울이라면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이라면 해당 군청이 될 수가 있겠죠. 규모가 커지면 시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 행정 업무도 물론 건축사가 진행을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 도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 도서는 설계 도면과 각종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도면에는 각종 여러가지 계획도들이 있고요, 설계 개요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면, 인면, 단면, 평입단,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다가 창호도, 그리고 또 이제 구조도면, 그리고 또 설계에 대한 간략한 도면들, 그리고 만약에 땅을 파야 된다면, 지하를 파야 된다면 토목에 대한 도면들, 에너지에 관한 도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각종 신청서들이나 계산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종이들로 제출을 했습니다. 종이 도면, 종이 서류. 근데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점점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움터라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파일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 그 관청의 건축과로 최초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과에서 메인 컨트롤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건축과에서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들, 그러니까 협의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부서로 그것들을 이제 다 뿌리는 거예요. 그 협의부서들에는 소방서, 그리고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도로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또 에너지를 담당하는 외부 기관들, 이렇게 한 10여 개 내외의 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종류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뿌려지면 이제 각 과의 공무원들이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허가 가능이라고 해서 회신을 하고, 그럼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제 보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로 또 보안 내용을 보내면 건축과에서는 이제 또 저희한테 통보를 하죠. 야, 이 과에서 이런 내용 보완하라고 한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또다시 보완해서 다시 또 제출을 하면 또 다시 해당 과로 넘어가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건축과로 다 회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제서야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적합한지 메인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건축과에서도 보완 사항이 있다. 그럼 또 빠꾸를 시키죠. 너 이런 거 불합리하니까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라, 재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또 저희는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또 경미한 수정사항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가끔씩 굉장히 크게 건축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왜냐면 수많은 도면들을 작성을 했는데 이 계획이 틀어져서 크게 내용이 바뀌면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계획을 했던 그 사업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 부서가 검토를 끝내야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 필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허가 처리 기한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2주 정도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제 생각에는 일단 한 달 정도는 보셔라. 요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웬만하면 다 한 달씩은 걸려요. 정말 조금 빠르다 그러면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웬만하면 한 달이다. 그럼 또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건축주분들은 또 그러셔요. 이제 건축주분들은 항상 바쁘시거든요. 작은 계획 빨리 세워가지고 빨리 허가 필증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을 또 신청해야지 공사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아주 쪼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또 너무 힘들어지죠. 물론 이제 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제 허가 접수만 했다 하면 이제 전화통을 붙들고 삽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할 게 많이 쌓였지만 이제 허가도 빨리 내야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어딘데 검토는 좀 시작하셨냐, 빨리 좀 봐주시면 안 되냐, 도대체 언제쯤 봐주실 수 있냐, 엄청 이제 굽신거리기도 하면서 완전 비굴한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만 허가 접수를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허가건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또 짜증을 내죠. 아, 왜 자꾸 전화하냐, 내가 너네 것만 지금 보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또 그래도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화통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이과 저과 계속 전화해 가면서. 이럴 때 저희는 완전 현타가 오죠. 그래서 건축주분들 그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협의부서나 건축과에서 검토를 할 때 한 번에 오케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와 공무원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즉 건축주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네가 안전한 쪽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해석도 자기네가 안전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보완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완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하면은 또 바로 우리 거를 봐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앞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거꾸로 순서가 돌아가 가지고 우리 건 이제 맨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거를 그 해당 과의 주무관, 담당 공무원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그의 윗급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뭐 계장, 팀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의 또 결제를 한 번씩 또 계속 받아야 돼요. 결제를 올려서 받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알지만, 공무원들 그렇게 바쁜 거 알지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건축주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대관 업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처리 기한은 좀 여유를 두고 한 달 정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건축 허가의 내용과 이제 그 처리 기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맺음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착공 신고에 대한 내용과 그 처리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난 시간 건축 허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착공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공 신고 또한 건축 행정 업무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완성한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이런 건설사와 저런 감리자와 함께 말 그대로 착공, 즉 공사를 착수해도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건축 허가와 마찬가지로 접수를 할 때는 건축 도면과 서류가 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사와 관련된 시점이니까 건축 허가 때보다는 좀 더 자세한 도면이 들어가겠죠. 건축법 시행 규칙 그 별표에 보면 허가 때 필요한 도서들이랑 착공 때 필요한 도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서류에서는 건설사에 관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사의 사업자 등록증부터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뭐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여기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흔히 현장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현장 대리인에 관한 서류들, 막 재직 증명서부터 그 사람 경력 증명서까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도급 계약서, 공사 계약서죠. 이런 것부터 해서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난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건설사 잘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일단 물론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각종 서류들이 다 증거로 남기고 보관을 해 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사의 종류나 또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서류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고 그 공사용 도면을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건설사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선정이 된 건설사도 굉장히 바빠져요. 이 서류들 준비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건설사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보통 한 2주 정도씩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사는 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도면과 서류들을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그 세움타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 업로드를 하고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공무원들의 검토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허가 때 많은 부서들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거의 건축과에서만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 허가 때보다는 좀 기간이 덜 걸리죠. 이것도 역시 또 보완사항이 있다, 부족한 서류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빠꾸를 주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또 그때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또 필증이 나오고 이제 그때서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가끔씩 건설사들이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공사를 막 시작해요. 착공신고 접수만 하고 이제 한창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착공신고 필증이 나오기 전인데 미리 이제 막 선행 작업을 막 시작합니다. 뭐 땅도 슬그머니 살짝살짝 막 파고 장비들도 막 미리 들어오고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동네에서 이제 민원이라도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 또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내내 귀찮아질 수가 있고,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사용 승인 나는데도 또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 이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먼저 미리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또 책임있게 공기를 잡아놔야 돼요. 괜히 그거 일 딸라고 공기 짧게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그거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여러 사람 손해봅니다. 어쨌든 뭐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처리 기한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뭐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날라오긴 하죠.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걸 보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둬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이면 금방금방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 착공신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유치를 또 한 주 정도 더 가지고 2주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이것도 서류가 뭐 보완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보완해서 제출하면 여러가지 이제 대기 순위 중에 또 뒤로 밀려가지고 또 나중에 봐요. 우리가 보완한다고 뭐 바로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맨날 야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착공신고 역시 접수부터 필증이 나오는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무조건 보셔라, 여유있게 보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 착공신고 역시 또 저희는 하루 이틀이라도 좀 빨리 내기 위해서 또 전화기를 붙들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착공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처리 기한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훈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건축 허가, 두 번째 시간에는 착공 신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이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감리자가 이제 감리를 하면서 건물이 다 지어졌으면 이제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허가 받은 도면대로 공사를 열심히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용 승인을 접수할 때도 여러 가지 도서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는 그 허가를 받았던 허가 도면에 준하는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각종 서류들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사용 승인 서류들은 대부분이 사용되었던 자재들의 납품 확인서와 시험 성적서, 그리고 또 각종 필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필증들에는 가스,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등에 관한 필증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급수공사 영수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건설 폐기물에 관한 서류들도 있고 정화조와 배수 설비에 대한 서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리에 대한 서류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이 나면 건축물 대장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서류들이 있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 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건축물 관리 계획,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 또 만약에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이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인서들을 또 작성해서 내야 되고요.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건축 허가 도면대로 그대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실수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사 현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아니면 이제 건축주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또 새로 생겨서 그거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층고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장재 종류나 아니면 인면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의 폭이 작을 때 이런 경미한 변경 사항들을 사용 승인 때 일괄로 처리한다고 해서 일괄 처리라고도 하죠. 이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변경의 폭이 크면은 준공 때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경될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전에 잠시 중단하고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진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변경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면과 서류들을 가지고 허가권자죠,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 건축가에다가 사용 승인 접수를 하면 먼저 특검이 지정이 됩니다. 특검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특별검사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건축사 협회에 업무대행 건축사 명단이 있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전혀 모르는 제3의 건축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서울이라면 대지가 만약에 강남구에 있어요. 그럼 이 특검자는 전혀 다른 구에 있는 건축사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자가 지정이 되면 뭐 설계자나 감리자가 이제 시간 약속을 서로 잡습니다. 특검자와.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특검자에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특검자용 도면을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면과 서류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특검자가 쭉 보면서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뭐 건축가에다가 이상 없다고 통보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시공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건 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정말 꼼꼼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특검이 끝나면 이제 건축가에서는 또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해당 부서들, 각과 협의 부서들에 또 이걸 뿌리는 거죠. 그럼 또 여러 과에서 공사가 잘 됐는지 또 현장에 직접 나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도면과 서류를 체크를 하는 거죠. 직접 이제 나와서 정화조도 검사를 하고, 뭐 도로나 그 주변들이 원상복구가 잘 됐는지 검사도 하고요, 또 장애인 시설이 규정에 맞게 잘 설치가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정말 설치 꼼꼼히 잘해야 돼요. 막 자로도 재고 각도기 갖고 와서 각도도 재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되면 완전 재시공 될 때까지, 그럼 또 시간 늘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 요새 그렇게 보안 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또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상 없다는 회신을 건축가로 하게 되면 이제 또 건축가에서도 메인으로 검사를 다시 또 하겠죠. 서류들도 검사할 것이고 도면도 검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그때 사용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등재도 될 것이고, 또 이제 법무사 통해서 등기도 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취등록세, 세금들도 막 내고,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용 승인 때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왜냐면 이제 공사를 한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허가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도면만 일단 고치면 되는데 이거는 공사한 거를 부셔야 되니까 돈도 돈대로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드는 겁니다. 허가 때 말씀드렸죠. 한번 보안 사항이 생기면 빠꾸 먹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맨 뒤로 순서가 또 다시 밀리니까 또 그만큼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공사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사용 승인의 처리 기한은 또 얼마나 걸리냐? 마찬가지로 또 한 주 정도면 처리된다,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짧아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규모가 정말 작다, 그럼 진짜 빠듯하게 한 2주 정도. 최근에 그 삼성동에 네모 빌딩 있죠? 그게 딱 2주 걸렸어요. 정말 처리가 빠른 편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한 주 정도 더 여유를 두셔서 3주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딱하다 보안사항이라도 하나 생기고 아니면 공사, 수정사항이라도 하나 생기면은 시간이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밀려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나와요. 그러면 또 며칠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여유있게 잡아두셔라,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용 승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설계 변경에 대한 영상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개의 영상에 거쳐서 기본적인 건축 행정 절차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 3가지였죠. 그러면 이제 건축 행위가 끝났다고 봐도 돼요.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사용 승인 시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던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는 아니어도 대부분 생깁니다. 현장의 환경이나 여건상 의도치 않게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층 공사 때문에 땅을 파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암이 나오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내면서 땅을 팔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심이라면 그 소음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층의 일정 부분을 줄이는 거죠. 그러거나 지하 깊이를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니면 또 측량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옆건물 간섭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를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작업자들의 단순 실수로 공사를 잘못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기가 너무나 애매해.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벽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면적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면적 변경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제한들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하에서 그런 변경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용적률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난 이 정도 면적을 더 늘리고 싶다,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층고가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층고를 좀 높여달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길을 가다 봤는데 이 건물의 외장재가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외장재를 이걸로 좀 변경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변경의 요인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변경의 폭이 작으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사용 승인 때 나 이런 것들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제 도서들만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변경의 폭이 크다 그러면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그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설계 변경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밟아서 허가권자의 승인이 떨어져야 바꿔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도서들을 변경 전과 후로 비교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와 그리고 또 이제 여러가지 협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그 변경의 폭이 작고 큼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계 변경도 건축 허가처럼 신고와 허가로 나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구글에 설계 변경 대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쭉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대강의 내용만 파악을 하고자 함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기준에는 보통 이제 면적이라든지 그 길이가 많이 걸려요. 먼저 면적부터 말씀드리면 50제곱미터 이내에서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50제곱미터 초과가 돼서 변경이 되면은 설계 변경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변경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30제곱미터가 줄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30제곱미터가 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은 제로인데? 그쵸? 마이너스 30 에다가 플러스 30 하면 제로잖아 이거. 그러면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때는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면 그냥 30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변한 거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30이 된 건 그대로 또 플러스 30. 그래서 결국에는 합쳐서 60제곱미터가 변경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50제곱미터가 넘어선 거니까, 초과된 거니까 이제 설계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 초과돼서 또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또 설계 변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는 이제 그 건물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설계 변경 대상. 그러거나 아니면 또 전체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의 전체 높이.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 또 초과될 경우, 이때에도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가 원래 15m였는데 설계대로라면, 근데 내가 높여가지고 뭐 16.5m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5m가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 대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8m였던 건물이 이제 늘어나서 8.9m가 됐다고 보면 0.9m가 늘어난 거라서 1m 초과 기준엔 해당 안 되지만 전체 높이의 10분의 1 기준이 있죠. 그럼 8m였으니까 이제 0.8이어야 되는데 이제 8.9니까 0.9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0.1이 기준보다 더 커진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랬을 때도 이제 설계 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변경하려는 부분의 높이가 1m 초과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 초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 이 면적 기준이나 이 높이 기준에 걸리게 돼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층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뭐 4층이었는데 5층이 된다 이러면 딱 봐도 그냥 변경 폭이 커 보이죠. 아니면은 또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 그리고 아니면 또 건물의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 뭐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1m가 초과돼서 이동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대지 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요런 왠지 딱 들어도 큼직큼직한 것들, 사이즈 자체가, 요런 것들은 설계 변경 대상이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 승인 때 일괄 처리를 한다,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와야겠죠. 그럼 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이 설계 변경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는 없겠죠.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전후로 도서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딱 그 해당되는 부분만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일단 건축 허가보다는 당연히 짧겠죠. 하지만 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설계 변경건만이 아니고 또 다른 허가건들이나 또 신고건들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이라 그래서 우리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순차적으로 다 쭉쭉쭉쭉 검토를 해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생각에는 짧으면 한 주에서 넉넉하게 한 2주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냥 웬만한 것들은 2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물론 마찬가지로 건물의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당연히 또 기한은 늘어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서 그런 정도의 이제 상가들이나 뭐 주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영상이죠. 이 영상을 끝으로 네 가지
건축 행정 업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거기에다 오늘 영상 보너스, 설계 변경까지 해서 4단계로 알아봤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